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이 결과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최대한 열심히 산 거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데 몸이 먼저라는 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서서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은주 씨 역시 10년 전 당뇨 판정을 받았다. 20kg 가까이 증가한 체중이 원인이었다. 거의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만 느는 건 배에 살만 늘더라고요. 어머니가 당뇨를 앓았던 가족력까지 있었지만 당뇨는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바로잡으면서 체중은 4kg 가까이 줄었지만 뱃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혈압과 혈당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은주 씨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검사 결과 원인은 복부에 몰려있는 과도한 지방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장지방. 이은주 씨의 내장지방은 일반인의 1.3배 수준. 고혈압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내장지방은 다른 지방하고 달리 잘 분해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해돼서 나오는 이제 유리지방산 같은 것들이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되고, 그럼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 장애를 갖다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간 자체도 이제 지방간이 되고, 그런데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뭐 혈당이라든지 인슐린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갖다가 방해를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중년이 되면서 늘어나는 뱃살은 결국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25일 영국은 비만 관리부를 신설하고 체력관리 장관을 임명했다. 비만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퇴치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10년 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비만 인구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더구나 비만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만이 가져오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당뇨와 고혈압을 비롯해 최근엔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형 당뇨로 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기억력과 인지력에 큰 손상을 가져온다. 결국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아 교수팀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이 평균 1.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암은 최고 3.5배까지 증가할 정도로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1992년부터 120만 명의 한국인의 건강한 인구 집단을 12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비만도 여부에 따라서 암 발생을 일일이 관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만도가 체중이 높아진 그런 비만 인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암 사망을 50%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암 종류별로는 간암이라든가 대장암, 신장암,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에 있어서 2배까지 발생률을 높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실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이 옷이 지금 현재 제가 입어보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16kg을 감량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광석 씨. 예전에 입던 옷들이 모두 커서 이젠 걸어만 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남는 거예요. 36에서 37. 한참 많이 나갈 때 제가 37까지 나갔어요.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먹는 것을 좋아해 폭식을 즐겼던 그는 한때 170cm의 키에 80kg을 훌쩍 뛰어넘는 고도 비만이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은 당뇨를 불러왔다. 당뇨는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당뇨라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뇨는 뭐 평생 가지고 있다던데 하는 생각했어요. 정밀 검사하니까 확실히 당뇨예요. 이게 왜 왔느냐 보니까 비만성에서 왔다. 당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굳어진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후 김광석 씨는 식사를 할 때마다 평소 먹던 양의 절반을 덜어냈다. 식단 또한 채소 위주의 저열량식으로 바꾸었다. 칼로리를 반으로 줄인 가벼운 식단에 운동까지 규칙적으로 병행했다. 약물로도 잡히지 않던 혈당이 식습관을 바꾸고 체중이 줄어들면서 정상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식사 후 혈당도 120 이하. 이제는 꼬박꼬박 먹던 당뇨약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수치가 자꾸 이제 116이 됐습니다. 68.9kg일 때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68인데요. 68이라는 생각은 까마득 하고 없고 내가 이제 한 40, 50대였나? 비만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을 섭취하고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려 먹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생활 습관을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결국 이제 합병증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비만의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비만과 합병증이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비만한 사람은 합병증이 오게 되고, 합병증이 있으니까 운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또 비만해지고, 그런 어떤 비만과 합병증의 어떤 연결고리나 그 사슬을 끊는 어떤 그 원칙이 일단은 처음부터 비만을 갖다가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2006 연중기획 비만과의 전쟁, 죽음의 초대 중년 뱃살을 방송합니다. 예전과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도 중년이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데요. 이 늘어나는 뱃살은 단순한 나이살이 결코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생활습관병에서 암까지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년 비만의 원인과 내 몸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